Hello， 朋友们啊，我现在在首尔的机场，然后我不是来首尔玩吗？我本来没有想去济州岛，但是我看了一下首尔飞济州岛的机票只要69块钱，所以呢，我就义无反顾的订了去济州岛的机票。咱们去看一看济州岛好不好玩 ？Let's go！ 이 여행 틱톡커는 한국 여행을 처음 와서 서울을 둘러봤는데 계획이 없던 제주도를 가겠답니다. 그리고 예정이 없던 자연을 벗삼은 힐링을 하게 되죠. 제주도 바다를 배경 삼아 힐링의 BGM까지 길게 깔아가면서 힐링을 하는 게 보기 참 좋습니다. 美美的睡了一觉之后，第二天我将坐公交车去到济州岛的海滨浴场。济州岛这里还是非常方便的，到处都有中文。现在就是济州岛的海边，美中不足的是我泳衣放在酒店了。飞机、蓝天、大海、礁石。当你面对如此景色的时候，还会有什么烦恼？你只会感慨大自然的美妙，如此的美景在你的眼里。所以大家不要不开心，生活是很美好的。祝大家每天都开心。 탁 트인 대자연을 마주하면서 감개무량해하고 고뇌도 잊고 축복도 날려주면서 포용력 만렙을 찍어보죠. 그리고 근처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방금 힐링을 해서 그런지 모든 게 긍정적으로만 보입니다. 这位置就给我留的吗？这个是绝佳观景位啊，对面就是大海。这个座位就是为我而打造的，炸鸡分量还是挺大的，110块钱。这个是原味的，好脆，很脆很脆。这个是甜辣酱味的。 在炸鸡里真的算好吃了。大家来可以来尝尝，真的不错。什么感觉？人生赢家。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바삭한 치킨을 뜯으니까 인생의 승리자라는 기분까지 든답니다. 그리고 해변가 일몰을 낭만의 빛이라 명하면서 낭만에도 빠져보죠. 当地时间不到5点，我查了一下，日落时间是6点40。咱们在这儿静静的等待日落，享受这个浪漫时光。一会儿见。 그리고 이번엔 보트를 타면서 바다를 달려봅니다. This， 韩国小哥帮我安装完小风车，我就骑上我的小座驾，快乐出发了。这车有点破啊，我说实话，但它的助力还是很猛。签之后去马路对面穿救生衣。那咱马上出发去坐快艇了啊！没关系，停了来。哇！我真进洞。整个行程大概半个小时，中间会去一个网红的洞穴，过程还是很有意思的，因为司机会开得很刺激，带大家感受类似于过山车的感觉。 주인장이 여기저기 잘 찾아다니면서 도파민 터트리고 있는 걸 보니까 계획에 없던 여행치고는 굉장히 잘 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틱토커는 힐링과 도파민 가득했던 이 3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这就是整个韩国济州岛的游玩体验了，真的非常非常无聊。然后咱们现在换个地儿，我跟大家细说。就整个济州岛就是一个非常非常小的海岛，这儿也有海岛。我说实话，真的没有什么区别。对于辽宁、山东人来说，济州岛的海真的没有任何吸引力。现在这么火，我认为是因为它有国外的加成，第二个是因为它确实免签。但就我而言，我觉得济州岛是真的很没意思，很普通的岛，很普通的海。就是在济州岛待了3天，我完全不知道待在这儿玩什么，是放松休闲、洗海澡、吃好吃的。 还是干嘛？我完全不知道这个地方有什么可待的，而且毕竟是发达地区，物价也很贵，真的没有意思，真的没有必要来。 이 영상 제목도 이렇게 써놨네요. 제주도 여행 환불해라. 와본 적이 없다면 오지 마라. 그리고 썸네일 제목도 제주도는 재미도 없고 차별한다. 영상 내용과 썸네일 그리고 영상 제목의 괴리감이 엄청난데 네티즌들도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틱토커들이 차별당했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난 거기서 정말 즐겁게 잘 놀았거든. 물론 돈은 좀 많이 쓰긴 했지만 뭐 차별이나 부정적인 그런 감정은 전혀 못 느껴봤는데? 왜냐면 그렇게 말해야 조회수가 터지니까. 근데 난 제주도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바다와는 전혀 달랐거든. 야 근데 차별했다라는 내용은 어디 있는 거냐? 그래도 저는 저게 한국을 고의로 폄하하는 일부 네티즌들을 향한 돌려까기 반어법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제주도에서 대자연도 느껴보고 바삭한 치킨도 먹고 낭만의 빛도 보면서 힐링을 했지만 야 니들은 이런 거 영원히 몰랐으면 좋겠어. 아는 사람만 아는 나만의 여행지 같은 거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닐까 하고 포장을 해주고 싶었는데 저 친구가 찍었던 서울 여행 영상을 보고 나니까 아 역시 안 변하는구나. 변할 생각이 없구나 싶어집니다.
前面那个就是景福宫了，这个是他们的大门，叫做光化门，全是中国汉字。因为这个王宫当时建的时候，韩国是咱们明朝的附属国。 뭐 영상 뒷부분은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익히 들어 아실 만한 그 대본 같은 폄하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힐링을 하던 저 진심 어린 표정과 그리고 제주도에 대해서 저렇게 악평을 달고 있는 저 모습 참 난감하죠. 근데 찾아보니까 저 영상과 저 틱토커의 모순이 그대로 겹쳐 보이는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한국 여행을 왔던 이 여성은 옆방에 묵었던 20대 여성 셋 때문에 너무 쪽팔렸답니다. 中国人出门被骂纯属活该。上周我去韩国了，隔壁酒店退房那个景观真的是让我大开眼界。我们旁边屋呢住了3个小姐姐，都是20几岁。我们前一天晚上回酒店的时候刚好碰见她们了，她们特好看，大波浪背着名牌包，然后长款大衣，精致到那个卧蚕画的都是闪闪发光的那种。结果第二天她们11点退房，刚好我出门，我真的是往左边一看那个屋，我真的是惊掉了下巴。这个客厅是被轰炸过吧？你看地上那些垃圾，茶几上全是泡面，撒得乱七八糟。但是很惊人的是，随着我往里走，他们2个卧室非常干净，除了有睡过的痕迹以外，地面一丝垃圾都没有。说实话，如果他整个房间包括他们的卧室都特乱的话，我是挺好理解的，我就觉得他可能来自一个本身就很乱的原生家庭。但事实并不是这样的，他们是故意把客厅和厕所弄得乱上加乱，这是一种精致的利己主义啊，特别下头。拍完我刚好出来的时候，保洁阿姨进来了，我们俩装一正脸，当时他那个表情就是他那个1秒里头，先是震惊，然后又是嫌弃，当时我那个脸红的都不行了，我就感觉好像就是我干的，我因为特想给他澄清不是我干的。后来一想，他们几个也是中国人，我也是中国人，他也知道这我们都是中国人，明明不是自己干的，但是得跟着一块丢人丢份儿。这条视频我想表达的是，咱们能不能出门在外稍微注意一点？酒店咱是花钱了，咱买的确实也是服务，但不至于这么为所欲为吧？将心比心，如果你开一个民宿，把你的房间造成这样，你是心里什么感受？为什么外国人总对我们中国人有一些偏见呢？这不就是被一些个别的爱贪小便宜的聪明人坑了吗？有的人就是觉得自己花了钱，咱就是大爷，把人酒店弄得就跟乱糟糟的，这种小便宜占的是真的特别没意思。真正的精致是从里到外的，不是说你背了个香奈儿你就是很精致。我觉得更重要的是，没人看见你的时候，依然能保持着基本的素养和礼貌。咱们只要双脚踏出了国门，代表的就不是咱们本人，代表的更多是中国人，所有人。我真心求求所有各位姐妹，咱们出门在外稍微留个心眼儿，提前10分钟拿脚把你扔的这些垃圾归拢一下，这点行为真的不难，其实是方便了别人，更多是给自己留下了体面。说了这么多，既然我们平常想要得到别人的尊重，首先我们要尊重自己，毕竟咱们都是要点脸的人，对不对？ 야, 괜찮은 사람들도 사실 많은데 외국에서 나쁜 일 저지르는 상당수가 또 이 사람들인 것도 사실이야. 야, 제주도 바다에 떠다니는 생수병이 전부 우리 거라던데 처음엔 나도 안 믿었었거든. 근데 가보니까 팩트더라. 이제는 내가 내 국적을 말하기도 참 뭐해? 이틀 전에 한국을 갔었는데 시끄럽게 떠드는 건 모두 다 중국어더라. 난 외국 가면 어떻게든 우리 체면 세워주려고 엄청나게 예의를 지키는데 근데 누군가들은 캐리어로 지하철 문을 막고 있더라고. 정말 충격이었어. 야, 근데 저거 진짜야. 매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인들이 그들을 비판해도 변명을 해줄 수가 없다고. 가끔은 내 국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음. 난 한국 호텔에서 잠시 일했었는데 더러운 건 작은 문제야. 심지어 베개나 오리털 이불까지 훔쳐가더라. 한국은 체크아웃 할 때 방검사를 안 하니까. 제주도에서 힐링할 건 다 해놓고 악평을 악플처럼 달아놓는 게 나름의 애국이나 자존심이었겠죠. 실컷 잘 즐겨놓고서 호텔방을 고의로 깽판 쳐놔야 손해를 안 본 것 같은 돈값을 했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지들 딴엔 저게 애국이고 자존심이었을 텐데 우리한텐 저게 그냥 무례함이고 수준 낮음으로밖엔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 9년차라는 이 친구는 수박 겉핥기로 한국을 평가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한국의 발전은 고층 빌딩, 화려한 무언가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 속에 투영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经常被吐槽是老破小的韩国，到底发达在哪儿？老旧的街景，密密麻麻的电线，好像除了 K-pop 也没什么能拿得出手的了。先别急着下结论，旅游和真正在这生活看到的风景还真不一样。我在韩国住了9年，才慢慢发现，他们说的发达，其实是藏在每个普通人的生活里的。
我第一次来首尔的时候，最让我眼前一亮的就是室内再也闻不到二手烟了。餐馆、走廊、电梯，只要是封闭的公共场所，就没有人吸烟。对于不抽烟的人来说，真的很舒服，衣服和头发也再也不会沾上别人的二手烟味了。再说说公共设施，秋冬等公交的时候，这个座椅加热真的很舒服，坐下去那一下，整个人都暖了。一些人流量大的站点还专门设置了室内等候区，对老人和小朋友特别友好。就是冬天走路腿冷的时候，也可以随便找个公交站坐一会儿。还有普通人的医疗和基本教育，其实真花不了多少钱，只要你是上班族，公司都会给你交4大保险，而且每2年还有一次系统性的体检，就算生病住院，自己也掏不了多少。还有这边几乎每一个城市都没什么太大区别，城乡差距这一块是真的小，除了各种高楼大厦和夜生活，真感觉不太出来。哪怕只是去一个人口只有20万的小城，24小时便利店、大型仓储超市、星巴克、各种咖啡厅、宠物店、服装集合店，只要是首尔有的，小城市也基本都有，物价和收入基本也没什么差别，所以我感觉小城市的人过得可能更开心。 야,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왔네? 실내에서 간접 흡연 안 해도 된다는 걸로 벌써 행복지수 70%는 찍고 시작이야. 나도 방금 한국 여행을 갔다 왔어. 주인장이 말한 내용을 나도 느꼈고 정말 특별하게 행복했지. 그리고 정말 시민의식이 높았어. 지하철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질서있다. 그리고 한국인들도 참 좋았어. 공항 직행버스를 탈 때 현금이 내가 부족했는데 어떤 한국인이 대신 내주기도 했어. 난 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는 괜찮다면서 한국 여행 즐겁게 하라고 그러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많이 감동했지. 야, 또 한 명이 팩트를 말하네. 누군가들은 이걸 듣기 싫어하겠지? 욕먹기 쉽지. 우린 고층 빌딩이 많아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상이야. 우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 것도 얼마 안 되니까. 부유함이라는 개념도 아직도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지. 고층 빌딩이란 건 사실 그저 보여주기식인 거고 보통 사람들의 생활하고는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는 거니까. 댓글 보니까 남이 잘났다는 걸 인정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 고층 빌딩이 많아야 선진국인 줄 안다는 말, 저런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까 경복궁을 보면서 또 여행지를 보면서 즐기기보단 먼저 평가질부터 해야 했나 봅니다. 왜 경복궁에 모래가 깔려 있는 건지, 왜 바닥이 기울어진 설계가 된 건지 알려고도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신승리부터 하려 들죠. 그리고 호텔을 엉망으로 만들어놔야 손해를 안 본 것 같고 그래야 한국을 이겨먹은 것 같은. 하지만 그대들이 평가질 했던 건 한국의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냉철하고 냉혹한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지들 딴엔 한국을 평가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처참한 수준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다닌 꼴이니까.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응원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